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제 이 시간에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재판이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어제 이 시간에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사이의 권투글러브, 저 그림만 보더라도 어떤 공방이 오가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신용불량으로 통장 거래 정지됐다. 고영태 씨 모르는 얘기다. 또 최 씨가 마약 전과 때문에 고영태 씨는 개명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또 받았고요.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 고영태 씨 당신도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영태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최 씨와 고 씨 서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책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정에서 오갔던 얘기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인관계 이기성 선임기자, 그리고 정치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위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관계 기자에게 여쭤볼까요? 네. 어제 두 사람의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판사가 이러지들 마라 물어볼 게 많다 이러면서 뭐 제지를 하는 상황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저 사람 두 사람들이요. 가장 한때는 가까웠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관계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K스포츠를 둘러싸고 두 사람들은 가장 가까웠고 최순실 씨로서는 딸을 빼놓고는 어찌 보면은 최측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정에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죠. 입장할 때부터 아주 순탄치 않았었어요. 들어갈 때 최순실 씨 똑바로 쳐다봤고요. 고영태 씨는 눈길을 전혀 주지 않고 가서 앉아 있었는데 재판 과정 중에서도 변호인들이 굉장히 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져서 굉장히 감정 대립이 왔다 갔다 했었고요. 거의 끝나갈 무렵 한 10분 남겨놓고 최순실 씨가 질문을 메모 꼼꼼히 하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안 좋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장이 좀 그러지 말라고까지 말릴 정도였습니다. 예. 최 씨가 고영태 씨와 관련해서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이른바 최 씨와 고 씨가 내연 관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씨나 아니면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그 얘기를 꺼내긴 했습니까? 어제?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대변인단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었죠. 이 사건의 발단은 최 씨와 고 씨의 불륜 관계로 시작됐고 두 사이가 틀어지면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알게 된 고영태 씨 일당이 사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악의적으로 이것을 제보한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공판에서도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 씨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영태 씨가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신성한 헌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역겹다. 과연 그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영태 씨는 그 불륜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은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부정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일각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어쨌든 재판의 쟁점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어제 또 고영태 씨가 평소 최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뒤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했고 어떻게 보면 또 국적 전반에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다를 짐작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피곤한데 자꾸 대통령이 부른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짜증을 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최 씨의 이제 운전기사였던 김 씨가 최순실 씨가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험담을 좀 했다고 하죠.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 안다. 뭐 이런 식의 험담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뭐 뒷바라지도 하고 옆에서 보좌를 했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와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보다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그래서 고영태 씨한테 좀 반격을 했다고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관이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 고영태 씨 전혀 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예,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들을 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 너 짐작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경재 변호사가 공격을 하니까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면은 제가 운전을 해서 낙원상가, 종로 낙원상가면은 이제 청와대가 가까운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 앞에서 내려줬고, 이영선 행정관이, 그러니까 대통령 모시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가고는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 씨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고 직접 말을 한 것도 나는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청담동의 아줌마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청담동 아줌마를 최순실 씨 이야기죠. 예. 미얀마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한국 정부에 해야 될 일을 묻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최 씨 지시와 안종범 수첩 이후에 청와대 업무 보고 내용을 보고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런 거를 내가 확신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최 씨 앞에서 쩔쩔매더라. 그러니까 청와대의 행정관들이 그것도 이영선, 윤전추 이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앞에 이 두 사람들이 최순실 씨 앞에서 쩔쩔매더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었느냐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최 씨와 고영태 씨가 서로 주고받은 공방, 이 부분이 앞으로 최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별 뭐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사실 최순실 씨를 어떻게 보면 헛심을 썼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뭐 검찰이야 어차피 검찰에서 조사할 때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으니까 검찰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문제는 고영태 씨라는 중요한 증인을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해 나가냐는 거였는데 어제 이제 방금 전에도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경재 변호사의 어떤 추궁에 고영태 씨가 전부 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고영태 씨를 사실을 어떻게 보면 고영태 씨를 통해서 고영태 씨 말이 거짓일 것 같다라는 조금도의 어떤 의심을 끌어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그 불륜설 얘기를 가지고 고영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가 창이 굉장히 무디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불륜설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강하게 추궁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경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너 맞냐?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였던 거죠. 본인의 말로 본인의 원고로 본인의 창으로 그 고영태 씨를 공격한 게 아니라 남의 창을 빌려서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를 빌려오는 사이에 창이 묻어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예.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최순실 씨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직접 고영태 씨를 공격할 때도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고영태 씨로가 반격의 기회만 줬기 때문에 최순실 씨 쪽으로서는 어제는 완패한 재판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법정 현장에서 직접 어제 공판을 취재했던 SBS 시민사회부의 민경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재판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연일 고생이 많은데요. 어제 공판은 몇 시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밤 10시 반을 넘겨서 끝났는데요. 이게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거니까 이게 쉬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12시간 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걸로 되어 있었던 거는 아닌데 이 오전에는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벌써 뭐 오전 재판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12시 반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이때도 뭐 말미에 최순실 씨가 뭐 너무 억울하다면서 뭐 그 이성환 씨가 녹음한 파일들이 이게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따져 물었었고요. 이 고영태 씨 역시 핵심 증인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 이 고영태 씨만 신문하면 자기들이 결백하다는 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느라 또 오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마지막에 최순실 씨가 직접 따져 물은 부분도 있었고요.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이 지금은 원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제 공판에서 두 사람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서로 좀 시선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서로 외면했습니까? 서로 얘기를 나눌 때는 뭐 무조건 당연히 마주보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진행이 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증인은 재판장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구조고 피고들은 이 증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최순실 씨가 뭐 고영태 씨를 바라본 거를 의도적으로 뭐 쳐다보고 뭐 노려봤다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랑 마주 얘기할 때 빼고는 굳이 쳐다보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거기서 해야 할 일이 거기서 나오는 말을 전부 다 받아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본 건 아니지만 뭐 의식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민경호 기자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최 씨가 거의 반말투로 질문 퍼붓었다고 하는데 어제 공판 지켜본 입장에서 최 씨와 고영태 씨 두 사람 사이의 공방 어느 쪽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고영태 씨가 좀 더 우세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둘이서 대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화의 목적은 결국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이 최순실 씨가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질문을 하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뭐 계속 따져묻기만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재판장도 제지를 하면서 최순실 씨 질문을 어떤 내용에 따라서 딱딱 나눠가면서 고영태 씨에게 각각 답할 기회를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리고 또 물어본 내용도 보더라도 이게 설령 고영태 씨가 신용불량자다, 마약 전과가 있다, 고민으로 개명하려 했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걸 따져 물었는데 사실 설령 이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무죄가 되는 거랑은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이때 그 대화를 통해서 최순실 씨가 얻는 실익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었지 않았나. 물어봤던 것 중에 의미를 찾을 만한 질문을 찾아보자면 고영태 씨가 노승일, 박헌영, 류상영 이런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재단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모함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정도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영태 씨 답이 재단을 장악하려면 이사장이나 이사를 네 사람을 심지 부장이나 과장을 네 사람을 심겠느냐. 또 내가 다 조작한 거라면 안종범, 정우성,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나 대기업들이 움직였겠느냐.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답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경호 기자 어제 밤늦게까지 취재하고 오늘도 취재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사이에서의 법정 공방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오늘의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 타는 자세의 힌트 보고 검색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았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최 씨 이름을 저렇게 어렵게 알게 됐을까요? 이기성 기자? 네. 6개월 동안 이름을 모르고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 12월 달에 이제 김필승 이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와서 면접을 봐라.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선글라스 낀 여자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낸 이력서를 이렇게 들춰보더니 감사도 할 수 있겠다. 재무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 총장이 김필승 이사한테 저 계시는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얘기했더니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회장으로 부르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기 좀 그랬는데 지난해 5월 달에 김필승 이사가 이 기마 자세 있지 않습니까? 말 타는 자세를 이렇게 해주길래 저게 힌트구나 해가지고 아들하고 함께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윤회 씨 옆에 이제 최순실 씨가 있는 걸 보고 최순실 씨가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데 하여튼 왜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을 안 알려줬는가 이렇게 짐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 현재 공개 변론에서 해프닝, 소동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증인 신문을 하는데 대통령 측의 정장현 변호사가 또 문제의 고영태 씨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이 국회 측의 이명웅 변호사가 이 본건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묻지 마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왜 우리가 그쪽에서 반대 신문하고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고 둘이 이제 싸움이 일종의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정미 재판관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듣고 싶으니까 질문을 해라. 그렇지만은 핵심만 짧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전 재판이 끝나고 이제 보통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그런데 바로 국회 측 변호인이 가가지고 왜 이의 제기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렇게 아나무인이냐 그랬더니 대통령 측의 서석구 변호사가 아나무인은 누가 아나무인이냐. 당신네 측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7일 날 탄핵 결정하고 벚꽃 대선한다. 뭐 이렇게 해서 기정사실화한 게 그게 아나무인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방청객들마저도 또 양측에 또 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가세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직원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겨우 진정됐다 하는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 박사님도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과연 추가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 가운데 몇 명이나 증인 채택할 것이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8명을 채택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채택되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월 1일에 이제 15명을 이제 증인 추가 신청을 했었고, 이 중에 8명이 신청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정동춘, 이성한, 김수현, 김영숙, 최상목, 방기선, 안종범, 최순실 이렇게 8명이 채택이 됐고요. 22일에 아마 이제 안종범, 최순실 이 증인들의 이제 신문이 있고, 이제 결론 기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월 23일에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39명 증인 신청을 했었고, 그때 이제 헌재에서 10명을 추가 채택을 했었고, 이제 29명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8명을 새로 이제 채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일이 좀 늦춰지지 않겠나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지금 이제 고영태, 유상영 그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둘을 조사했었던 현직 검사 2명을 그렇다면 대신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정미 재판장이 지금 퇴임하게 되는 13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냐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명 중에서 2명만 기각이 나오더라도 사실 이제 기각이 되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3월 13일 이후로 미루려는 일종의 지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지연 전략이 그런 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증인 채택하면서 16일까지 잡혀있던 공개변론 일정에서 한 주를 더 추가를 했어요. 20일, 22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월 말 안에 이달 안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무산된 거고요. 사실상이라는 말은 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고 언제쯤 그렇죠. 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변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 앞으로 일정을 얼마나 잡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나왔던 것처럼 일단 다음 주까지 다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2말 3초 중에서 2말은 완전히 이제 물이 건너갔고 그럼 13일 이전에 된다고 해도 대단히 빠듯하게 왜냐하면 저게 변론이 다 끝난다고 해도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최후 변론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평균 2주 정도의 결정문을 쓰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듯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례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월수로 잡았거든요. 보통 화, 목 이렇게 되는데 월수로 잡았다는 건 최대한 이쪽에서 요청하는 증인을 걸러서라도 잡아주긴 하는데 월수로 하루씩이라도 당겨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가 뭐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손범규 변호사고 얼마 전까지 정보법무부장 이사장을 지냈고 사실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친박계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공격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조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애국 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저글을 해석을 하자면 이 탄핵 심판 초기에는 촛불 민심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민심이 굉장히 컸는데 그 공세가 길어지면서 그것을 방어하던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국민들, 뭐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회의 어떤 결속력이 세지면서 이제는 탄핵 찬성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손범규 변호사의 생각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 선고 이달 안에는 나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을 넘겨서 3월에 과연 나올 것이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을 전후해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헌법재판소가 증인 신문을 언제 마무리할지 또 최종 변론 일자를 언제로 잡을지 또 최종 평인을 언제 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말이었습니다.